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5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이야기는 거꾸로 해석을 하면 정확합니다. 오늘 또 그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자기 고백이 아니라 자기를 고발한 겁니다. 첫째, 이 단어는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은 검찰에 대한 독재적 통제수단으로 이해하면 되고, 권력기관 개혁이 핵심이라는 것은 권력기관 장악이 핵심이다, 이 말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거꾸로, 김정은과 더불어 거꾸로 해석하면 거의 90%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는 말은 검찰에 대한 독재적 통제수단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란 말은 이게 권력기관 장악의 핵심이라고 해석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씩 따져볼까요? 첫째,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앞세워가지고 2년 동안 이른바 적폐수사라는 걸 하면서, 또 특별히 따로 하명수사라는 걸 하면서 무수한 인권 탄압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서 여러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을 앞세워 가지고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온 사람은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집권 여당 청와대죠. 그런데 무슨 딴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한 2년 동안 잘못한 걸 뉘우치는 차원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손발 묶으려고 하니까 이게 권력기관 개혁이 아니라 권력기관 장악의 핵심이고, 공수처는 헌법에도 근거가 없는, 이것은 일종의 위헌 집단입니다. 위헌 집단. 그리고 무력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무력이라 하면은 구속수사를 한다든지, 아마 이 권총까지 수사관들은 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이게 반역 집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에도 없는 무력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군 장성까지 수사하고 검찰, 경찰, 판사까지 수사를 하도록 한다면은 이거는 무장 반란 집단이라는, 헌법에 없는 무장 반란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아마 헌법학자들은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검찰만 수사를 하도록 하지 왜 그러면은 여기에 군 장성까지 수사하도록 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헌병이 국회의원 잡아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가 합참의장을 잡아가지고 구속한다면 이게 KGB지, 이게 공수처입니까? KGB를 만들었습니다. 괴물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게 역사라는 게, 한국 역사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은 이 공수처의 가장 큰 피해가 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부하들이 될 것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2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참, 아니 지금 검찰이
공수처 만들 필요 없이 지금 검찰이 현 정권 수사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도 추미애를 앞세워 가지고 윤석열 몰아내려고 하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아니 지금 있는 사정의 칼도 못 쓰게 하는 건데 하나 더 만든다? 이 하나 더 만드는 게 정권 방어용이지 정권을 수사하라고 하나 더 만들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도 거꾸로 해석하면 됩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됩니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에 공수처법 통과할 때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아니, 법안을 만들 때, 또 개정안을 만들 때 여야가 합의를 한 게 아니라 여당이 단독 처리한 것인데 어떻게 그 공수처가 철저한 중립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런 논리 모순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일,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 작년 연말에 공수처 법 통과시키고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해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는 길을 열고, 이번에는 그 공수처를 정권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또 통과시키고, 여기에 또 5.18에 대한 비판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북한에 전단 등을 보내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걸로 한 이 모든 것을 합치면은 이 정권의 본질, 즉 대한민국 국민을 아주 절로 보고 김정은을 상전으로 보는 이 점에서 이거는 완전히 반역입니다. 반역. 그리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공수처라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괴물 KGB를 만들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그 결론은 뭡니까? 반역 정권으로 불러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반역 정권으로 불러달라. 우리를 반역 정권으로 취급해달라. 그 말은 국민 저항 운동이 일어나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국민 저항 운동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느냐 하면은 모든 민주적 방식으로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해도 안 된다. 그때 4.19처럼 국민이 가진 주권 행사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거죠. 국민 저항 운동을 초대하고 있는 오늘의 문재인 발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